미디어그룹 김대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또 이슈에 대한 내용들, 특히나 지가 동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왜 지가 동향을 좀 신경을 써야 되냐면, 당연히 부동산의 기본, 기초가 되고 있는 그런 기본 베이스는 당연히 토지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변동률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어디 지역들이 부동산의 가격대들이 또는 이제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이 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살펴봐셔야 되는데, 물론 뭐 수급적인 부분들도 보셔야 되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다지고 가보자는 의미에서 지가 동향을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그 뒤를 따라서 또 좋은 유망한 지역들 두 지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9강 지가 동향을 알아야 가격이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미래에 대한 가격이 보인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아무래도 토지가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2021년 6월 달까지 약 2분기까지 지가 동향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0.35%가 상승을 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0.45% 가량의 지가 상승률을 보여왔고요. 굉장히 좀 작은 글씨로 보이실 텐데 연속적으로 93개월 상승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전국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뭐 전체적으로 0.3%, 0.35% 정도 가량이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대도심 쪽 라인들은 또 그 이상을 또 상회하는 수준으로 0.4% 정도 가량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또한 마찬가지고요. 0.4%. 자, 시지역, 도시지역 이런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지방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0.3%에서 0.29% 정도 가량. 자, 지방권 같은 경우에 0.2 정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군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0.2% 정도 가량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연간 지가 변동률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가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수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이런 지역들, 이렇게 좀 표시되는 지역들은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이게 1990년도 때, 1998년도 IMF 때 이렇게 나타났던 부분들인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100단위가 넘어갈 정도로 지수 자체가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갖춰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더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수준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도별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94개월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 쪽 안에서는 송파구와 그리고 동작구 이 라인들이 0.522%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만큼 요런 지역들 그리고 서초구 라인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요런 라인들도 강남 3구 특히나 그 라인들은 땅값이 상승률, 지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주택의 가격이 반영된 수준도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뭐 인천도 높이 올라가고 있지만 수도권 전역으로 좀 많이 올라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0.45%, 경기권 0.3%, 자, 그리고 뭐 주변에 세종이 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0.5%에 다다르고 있죠. 그리고 뭐 대전, 광역시 쪽 라인들 이렇게 0.3%에서 0.29% 정도 가량 나타내고 있을 정도로 높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보이실 거고요. 세종이 또 가장 많이 오른 것만큼 또 요런 이 세종시 라인들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종시 다음으로 서울이 가장 높은 수준인데, 서울이 과연 어떤 지역이 많이 올랐냐,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동작구가 0.522, 그리고 여기 강남구가 0.52, 그리고 강남구, 송파구, 그리고 동작구 요 세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것들 참고해 보신다면은 앞으로 어떤 지역들이 좀 부동산의 가격들이 높게 나올지 예측이 가능하시겠다는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네, 6월 토지 거래량이 또 근데 이상하게도 금액은 지금 토지의 지가 변동률은 상당히 상향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거래되고 있는 수준은 점점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상하죠. 하지만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거래가 없으니까 즉 말 그대로 토지를 걷어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기술적인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팔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의 기본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토지가, 예, 토지가가 전체적으로 128개월 연속으로 상승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94개월 연속으로 지금 변동률 자체가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앞으로 토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연간 토지가 상승폭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네, 키포인트입니다.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승폭이. 네. 자,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동작, 통파구, 그리고 경기 쪽에서는 과천, 연천, 시흥, 인천 라인들이 상승폭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네,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들인 거고요. 그 이유는 철도망이 구축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특히나 뭐 GTX고 뭐 월판선이다 기타 등등 이런 철도망, 광역교통망의 구축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집가 상승률을 조금 더 견인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며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 얘기는 추가 상승의 예상 매물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추가 상승 예상으로 인해서 매물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 그만큼 파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일단 토지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서울 쪽 안에서는 상업용과 그리고 이 주거용 토지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0.377%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여러 가지의 용도 지역 중에서 주거용과 상업용 용지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는 아무래도 서울권 안에서 상업용 토지라든지 또는 준주거용 이런 라인들의 주거용 토지들이 앞으로 더 비싸짐에 따라서 주택의 가격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제가 토지 거래량이라든지 또는 지가 변동률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 지가 변동은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될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부동산 무료 세미나 저희가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좋은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토지 거래량을 살펴보셨는데 결과적으로 또 강남 3구로 많이 몰려 있는 거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구 역삼동을 추천드려 볼까 합니다. 자, 오피스텔 추천드리는 거고요. 상업용지에 위치하고 있는 준주거 용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오피스텔 라인들이기 때문에 토지가의 상승에 따른 부동산의 상승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위치는 2호선 역삼역이고요. 도보로 약 3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을 추천드려 볼까 합니다. 대로변 라인들보다는 그 뒤쪽 라인의 이면도로 라인들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용 면적은 27제곱 정도이기 때문에 실 사용하시는 부분들은 한 8평 정도에서 8.5평 정도 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글씨가 이상해요. 그죠? 자, 일단 그리고 1.5룸 오피스텔입니다. 네, 요즘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1.5룸. 네, 왜냐하면 투룸이 그간 많이 공급이 많이 됐었고요. 원룸은 또 많이 작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작기보다는 조금 더 주더라도 투룸은 좀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1.5룸들을 많이 찾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을 조금 공략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위치적으로 가격적인 부분들은 4억 6천에서 4억 한 7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안고 투자해 보신다면 한 5, 6천 정도면 투자 가능하시겠다는 거. 일단은 사 두셨다가 시세 차익을 내셔도 되고 또는 월세를 돌리셔도 충분히 무난한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천 포인트, 초역세권 라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테헤란로의 그 수많은 개발에 따른 그런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겠고요. 초역세권 라인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차 수요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 또한 받을 수가 있을 거라는 거. 거기에다가 또 지금도 테헤란로에 풍부한 직장인 수요들이 있죠. 그래서 고정적인 수요는 있지만 이 고정적인 수요 플러스 알파가 뭐다? 국제기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에 따른 그 수많은 12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상주 인구가 또 더욱더 추가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신다면 직장인 수요가 압도적으로 풍부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곳에 1.5룸, 네, 제가 틈새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1.5룸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원룸은 조금 작아요. 그렇죠? 근데 투룸은 좀 가격적으로 좀 비교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1.5룸을 찾는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1.5룸이 많이 없었던, 공급이 많이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거고요. 물론 투룸도 좋습니다만 가격적으로 이미 6억 원대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1.5룸을 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강남구의 1인 가구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형 주택들의 니즈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1.5룸들을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삼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고급 주택단지로서 그 명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역삼동 모르는 사람 없죠? 자, 역삼동 라인은 아래로는 2호선, 위로는 9호선 라인들을 끼고 있고요. 좌측과 우측에 분당선과 신분당선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광역 노선과 그리고 빠르고 좋은 황금 노선들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역삼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역삼동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또 명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교통노선이 위로 조금 올라가면 7호선, 그리고 그 조금만 더 올라가면 3호선까지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노선이 워낙에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이 삼성동 라인들 아시죠? 요 삼성동 라인 안에서 지금 잠삼대청 이후에 그 위쪽에 청담동 라인까지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였기 때문에 얘는 대지 3평 정도, 요 정도 미만 아니고서는 사실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 등등은 토지도 상당히 또 뭐 작지만 일단 무엇보다도 이런 큰 개발에 따른 수요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여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 옆 동네가 가장 각광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낙수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 뭐 낙수 효과가 아니더라도 역삼동이라고 하는 곳은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뭐 큰 의미에서 보자면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작은 의미 또는 장기적으로 보자면 역삼동은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죠. 자, 관광산업벨트, 테헤란로의 벤처산업벨트, 연구산업벨트 등이 가깝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강남역 상권이라든지 노년 신사 상권들도 상당히 가깝고, 조금만 넘어오면 삼성동 라인들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동에도 수많은 쇼핑몰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상권들이 워낙에 두루두루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역삼동은 굉장히 또 조용한 동네이기 때문에 거주하시기에 만족할 만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지금도 교통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GTX 노선이 A 노선과 C 노선이 강남으로 관통하고요. 자, 그리고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왼쪽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강남을 관통해서 용산까지, 아래로는 판교까지 아우를 수가 있는 신분당선 또한 끼고 있기도 하고요.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에도 삼성동과 그리고 학동 사거리 라인들까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교통 노선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 안에서도 가장 큰 개발이라고 할 수 있었던 현대차 GB센터가 생기는 것이 국제기류 복합지구 개발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간다는 것들 한 번쯤은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파급 효과와 고용 창출 효과입니다. 요 122만 명.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거. 자, 그렇다면 이 122만 명, 물론 뭐 3룸 수요도 있겠고 투룸 수요도 있겠고 원룸 수요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122만 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약 30%만 잡아도 그 수가 얼마나가 되겠냐는 거죠. 지금 강남구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종사자가 약 한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급이 없다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현대차 GB센터가 완성이 돼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기에 종사자들은 여기에 관련돼 있는 업종 종사자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렇죠?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만큼 바로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신다면서 1, 2인 가구들이 증가율이 상당히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개발 호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잠실 운동장까지도 이어지는 마스터 플랜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토지가의 상승이라든지 또는 생활 밀착형 인프라 시설들이 상당히 발달될 수가 있는 그런 개발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또 삼성동 라인에서 지하로 구성하는 지하 6층까지 구성하는 개발들, 영동대로 지하사업 개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들이죠. 사실 지금도 상당히 좋은 또 살기 좋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그 지역의 토지가를 정말 잠재적으로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뭐 이 안에 교통 노선들 들어가는 것들, 광역철도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공공재 들어가는 것들, 상업시설 들어가는 것들 생각해 보신다면 이 또한 유동인구의 증가라든지 상업시설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이를 통한 그 주변에 미칠 수 있는 부동산의 여파, 부동산 상승의 여파를 생각해 보신다면 역삼동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삼성동 라인의 1.5룸들이 거의 7억 원 정도 나오거든요. 생각해 보신다면 역삼동은 굉장히 지금 4억 원대 중반이니까 참고해 보신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금액대 4억 6천에서 7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현재 금액대를 가지고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억 천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가능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5천 정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한 2, 3천 정도 그리고 월세는 110에서 120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예상 대출 금액은 한 2억 7, 8천 정도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안고 보증금 안고 투자하신다면 한 1억 7천 정도에서 1억 8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로 수익 전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지역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이 지역은 또 하나의 또 강남 3구 중에서 서초구는 또 큰 호재가 또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 서초동입니다. 이쪽은 주택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지역은 일단 교대라고 하는 곳들 다들 알고 계시죠? 2, 3호 라인을 같이 이용할 수가 있는 교대 역세권, 남부터미널역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위치나 가격,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28에서 29제곱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12평에서 13평 정도 이런 사이즈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입니다. 시세는 5억 5천에서 5억 6천 정도의 굉장히 저는 보수적인 금액을 들고 와봤는데 사실 둘러보시면 이 금액대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서초동은 토지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토지를 내놓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신축이라든지 또는 신규 공급 물량들이 나올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새 집들이 상당히 희소성이 높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라면 저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금액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전세에 안고 투자해 보신다면은 보수적으로 한 5천에서 6천 정도 그리고 여유롭게 좀 넉넉하게 좀 잡아 보신다면 한 7, 8천 정도가 가능하겠고요. 이쪽 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 선호도가 상당히 좋아서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임차 수요 상당히 풍부합니다. 자, 거기다가 개발 호재도 상당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높은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니까 제가 서초동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저도 좀 살고 싶긴 합니다만. 서초동 워낙 비싸죠. 그렇죠? 이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 추천드리는 지역은 이 지역이에요. 서초동이죠. 자,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죠. 요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을 집중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서초구의 어찌 보면은 메모드급 개발 호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경부고속도로 개발이 지금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개발 호재입니다. 자, 교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대역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는 남부터미널이 있고 위쪽으로는 고속버스 터미널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3호선을 이용해 보신다면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상당히 좋고요.
자, 그리고 교대역 같은 경우는 2호선 라인이 있기 때문에 뭐 2호선 서울을 다 관통한 노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황금 노선 중에 하나죠. 그런 노선들을 갖추고 있고요.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테헤란로라든지 남부수안로 라인들, 봉은사로 라인들의 여러 가지 산업벨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워낙에 풍부하고요. 또 서초동이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또 고즈넉한 그런 조용한 동네이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자, 제가 입지적인 부분을 왜 풍부한 그런 그 입지적인 그 수요가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제 추천 지역 이 지역 아니겠습니까? 자, 서울 교대 라인들 있죠. 학군도 상당히 좋아요. 법조타운 라인들 있죠. 성모병원 라인들 초대형 병원들도 존재하고 있고, S백화점, 고속버스 터미널 라인들 가보면 신세계가 있죠. 자, 그리고 강남역 상권 가깝죠. 이렇게 보자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집들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신축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정보사 부지의 개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대규모로 진행이 되는 개발 호재, 특히나 대기업들의 그런 4차 산업, 고부가 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들도 상당히 눈에 띄게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고요. 롯데 칠성부지, 코오롱부지 라인들도 개발들도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경부고속도로 개발, 정보사 부지의 개발 이런 것들의 영향을 충분히 한 몸으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죠. 자, 정보사 부지 개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바이오, 금융, 4차 산업 등등의 고부가 가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초대형 개발 중의 하나이고요. 부지 면적만 하더라도 현대차, GBC, 신사옥보다 넓은 면적으로 조성이 되는 대기업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그로 인해 양질의 직장인들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롯데 칠성부지와 코오롱 부지 이런 개발들 용적률 올라가면서 상업지와 업무시설, 쇼핑시설들이 더욱더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또한 또 토지 가격의 상승, 그로 인한 부동산의 가격의 상승을 고스란히 녹여볼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입니다. 청사진이 발표가 되었으니까 참고해 보신다면 바로 길 건너편에 이런 것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제가 이 경부고속도로 개발에서 저는 키포인트를 좀 맞춰드리고 싶은데, 자, 쉽게 말씀드려서 삼성동 구한전부지 개발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주변에 토지거래 허가제로 다 묶였죠.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이면서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죠. 폭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개발로 인해서 정말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개발로 인해서 그렇게 묶였는데, 그러면 서초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다? 요거입니다. 요거 경부고속도로 이거. 이거 7.2km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상당히 긴 구간이에요. 이 경부고속도로가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면 강남구와 서초구가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선점해야 돼요? 이 경부고속도로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을 선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초동 라인들은 가장 메인적으로 이 잠원 IC에서부터 반포 IC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리 선점, 앞으로 이 지역들도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일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가격대 5억 5천에서 5억 6천대이고요. 전세 한채 투자하신다면은 한 5, 6천에서 높게는 한 7, 8천 정도면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시에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보증금 3천에 13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실투자 금액은 3억 원 정도 들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집가 동향들을 저희가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 한국감정원이나 또는 뭐 한국은행 이런 자료들, 통계 자료를 좀 통해 보시면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항상 이런 것들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지역이 뜰 수 있는지, 어떤 지역이 또 상승할 수 있는지는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 이런 통계 자료에서부터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